자,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한동훈 대표의 저 발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탄핵은 추진할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라고 했을 때 탄핵 이외에 다른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야하는 시나리오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대통령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거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탄핵 찬성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 측에서 되고 있는 논리는 그 사이에 더 확인을 해봤더니 계엄 당시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체포조 운용이라든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체포조 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 자체가 계엄법 위반입니다. 네. 계엄법에서는 국회는 절대로 못 건드리도록 돼 있고 심지어 닫혀있던 국회도 계엄 시에는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국회에 경찰과 군 병력이 출동을 했고 실제로 몇몇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가로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란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란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네. 뭐 형법상 내란죄를 떠나서 계엄법 위반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럼에도 탄핵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다가 뭐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탄핵 찬성을 선회를 했고, 저는 어떤 증거가 있어서 선회를 했다고 또 볼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또 국민들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본인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정무적 판단까지 더해져서 결국 이렇게 선회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입장을 선회라기보다는 거의 180도 달라진 입장을 지금 발표한 건데 그 배경이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이 주된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한 대표의 발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탄핵만은 맞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방금 말한 저런 어떤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갑자기 또 대통령 직무 정지를 그게 곧 뭐 탄핵으로 뭐 등가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어떤 배경이 단순히 지금 이야기한 정도로 뭐 방첩사에서 뭐 그런 뭐 체포 어떤 그런 가능성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확인되지도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사실인데 그런 그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 직무 정지를 저렇게 갑자기 요구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저희 그 당원 당규에는 이미 의총에서 결정된 당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의원들의 또 3분의 2 찬성이 또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뭐 철저하게 당론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 대표로서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말한 진짜 배경이 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지금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던 부분은 바로 계엄 당시에 계엄군을 통해서 또는 정보 기관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체포조가 운영됐다라는 이 주장을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을 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도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라고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도 아마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난 12월 3일 이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세한 곳곳에서 발생했던 자세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잦아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한동훈 대표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바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 운영 그리고 실제로 체포를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발언한 내용이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자,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군요. 지금 현장 화면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하였습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를 점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조건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상입니다. 자, 조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선관위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오늘 저희가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앞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들이 속속 자세하게 밝혀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오늘 오전 입장 발표와는 별개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 3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던 사실이 드러났죠. 자, 이 목적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입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불법 선거와 관련된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그래서 난입을 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요. 당시의 상황 그리고 전말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인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국회입니다. 정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아마 조만간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체포할 예정이었던 주요 의원들 누군지 설명을 해주셨나요? 뭐 한두 사람 정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공유가 된 거예요, 자료가? 우선 뭐 제가 신뢰하고 말고를 떠나서 한동훈 대표가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를 받았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그런 사실들도 곧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에서 그 얘기 나누신 의원님들은 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신 건지 탄핵안 가결되기 위해 8표 필요한데 그 정도 모였다고 보시나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이쪽 예. 네. 조금 전 안철수 의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집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질서 있게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상황이 정말 극박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오늘 오전에 한꺼번에 몰려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한동훈 대표의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 탄핵 반대에서 탄핵 추진, 그러니까 직무 집행 정지가 시급하다라는 입장으로 전환한 내용을 말씀드리던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또 있었고요. 이어서 또 안철수 의원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빠른 시간 안에 뉴스를 시작하는 관계로 굳이 설명드리자면 여당 관련 패널들이 친한계, 친윤계 비중이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분 친한계 입장을 대표할 분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